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댓글로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정말로, 네, 그렇게 착하거나 대단한 사람 아닌데요. 네,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또 영상을 보고,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셔서요. 매일 편지를 받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유튜브를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은 편지를 매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쵸? 하루에도 정말 많은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짧은 편지를 써주신 것 같은 우리 이렇게 고등학교 때 쪽지 이렇게 주잖아요. 야, 쟤좀 갖다 줘. 이렇게 막 쪽지 주잖아요. 그런 쪽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바쁜 시간 내셔서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읽었다는 흔적도 못 남기고 답글도 못 달아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엄마가 될까봐 네, 눈으로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댓글 다셨는데 답장이 없어서 서운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같이 나눌 만한 질문들 주신 것 있으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상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댓글 남겨주셨는데 답이 없네 라고 생각하셨는데 오디오 클립에 가면 사연이 댓글이 그대로 아마 상담 사연으로 올려져 있는 경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슬기로운 초등생활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오늘 라이브 있는 날이에요.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 네, 네이버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습관교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오늘 오셔가지고요. 함께 불태워주세요. 네, 아쉬우시겠지만요. 제가 이후에 프로그램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열심히 습관교실 마지막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요새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하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네,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거고, 대학을 보낼 거예요. 캐나다는 잠깐 갔다 온 거고요. 뭐, 친척이나 연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먹고 살 길도 없고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는 그런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입시제도에 대해서 무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비 중학생 아이가 또 있기도 하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자가 아니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건가? 네, 흔히 말하는 파락군이 아니라면, 네, 그런 학군이 아니라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네, 좋은 대학, 명문대를 가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는 일이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약간 자조 섞인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죠. 늘 합니다. 저만 하지 않죠. 우리 많이들 하시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부모가 직업이 특별하지 않고,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고, 부모의 학벌이나 부모의 어떤 IQ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물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네, 평범한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는 정도의 부모가 특별하게 탁월한 자식을 키우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이가 타고난 것들도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 나름의. 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이 있으신데요. 그냥 저는 저만의 어떤 정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린 결론을 공유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성적을 결정짓는 거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Q, 타고난 머리.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빠, 엄마가 있는 경우 그 집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네, 성적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네, 막 특별히 사교육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계속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챙겼어요. 탁월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그런데 아이는 우리보다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다들 그러시죠. 그쵸? 나보다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연봉이 높은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얘만큼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 혹은 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 다 바라잖아요. 그쵸? 아닌 분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어쨌든 아이가 바라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공부 머리를 타고나지 않았어요. 즉, 서울대나 교수 출신의 엄마 아빠가 그런 머리를 물려주지 않은 상황. 일단 내 IQ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요소, 네. 사교육입니다. 머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리고 아이가 뭐 굉장히 막 본인이 되게 열정적이지 않은데 사교육의 힘으로 완전히 사교육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1대1 코칭 수업을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네. 전혀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사교육 키즈들이죠. 학원 키즈들, 과외 키즈들이 네, 쭉 자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를 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사교육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네, 이 요소 중에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쏟아붓지 않고 있잖아요. 사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고 있고, 특히 네, 공부로 사교육을 시킨 거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시간이 떠가지고 수학학원 한번 보내본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 때우려고 보낸 거였어요. 그랬던 거 하나뿐이 없는데, 그럼 나는 사교육을 쏟아붓지 않고 있는데, 그럼 또 이미 글른 건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겠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어쨌든, 네, 저는 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쪽으로 결론을 내려봤자 더 좋아질 게 없거든요. 근데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쨌든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 공부를 시킬 때는요, 살아가는 문제도 그렇지만 가능성의 문제예요. 얼마나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높이느냐의 문제죠. 즉, 우리 아이가 공부 머리를 완전 타고난 애도 아니고 사교육을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모를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얘가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는 네, 그 가능성을 높일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비인지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머리와 돈이 아니고요. 나머지 한 요소인데요. 이것도 다른 두 가지 못지않게 어쩌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 요소들인데요. 이 안에 포함된 게 성실성, 성취 동기, 감정 제어 능력,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이 요소들이 내 아이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사교육을 쏟아부어도 성실하지 않은 아이한테서는 최고의 결과, 바랬던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설명해 볼까요? 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수업을 쏟아부어도요. 본인이 스스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없는 아이들, 의지가 없는 아이들한테서는요, 역시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사교육을 많이 받고, 최고의 코치를 만나서 최고의 수업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아이라면요. 네, 그렇다면 사춘기의 그 어려운 감정적인 부분을 다스리기 힘들어지고 단순히 공부를 하기 싫고 나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이끌림에 의해서 계획이나 습관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원했던 성취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안 되고 돈이 없는 경우에 그치만 비인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역시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세습 중산층 사회라고 해서요. 부제가 뭐냐면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네. 이 책을 읽는데 계속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목 봐도 느껴지시죠? 네. 세습. 중산층이라고 하는,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게 세습이 되는 사회라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은 다양한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문과라 수치에 좀 약한 바람에 수치가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수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결국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안정적이고 정규직을 얻는 아이들은 전체 중에 10% 정도라는 거죠. 즉, 반에서 10명이 공부를 하면 그 중에 1등을 해야
우리 반 아이들이 30명이 있죠. 그 중에 3등을 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대기업, 이런 곳에 취직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9명들은 비정규직, 계약직 혹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또 가지 못하고 전문대를 가거나 대학 진학에 실패하거나 똑같이 다 같이 초등 때는 공부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구조상 그런 구조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 그냥 완전 팩트였어요. 그래서 90년생이 그러면요, 우리가 키우는 2000년대생들은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제가 바라는 거, 우리 큰아이한테 바라는 거, 그 10%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예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3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고, 전체 학생 중에 10%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비인지적인 요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인지적인 요소와 사교육을, 이 두 가지 조건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내 엄마의 의지로, 엄마의 노력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부분, 개선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아예 포기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거는 논문, 2018년도 발표된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자기 학습 시간과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월 평균 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자기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환경이 좋을수록 자녀가 일정 시간 이상 혼자 공부할 확률이 더 높다. 좋은 환경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한 시간도 더 많다. 다시 말해 노력 수준도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나뉜다는 것이다.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저만 어려웠나요? 이게 뭔 소릴까? 뭔가 약간 귀가 번쩍 뜨이는 느낌은 있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10번은 다시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한테 받은 머리도 필요하고 사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결정을 지은 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거, 가장 최후에. 물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 요소인 혼자 공부하는 시간까지도 받쳐줘야만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흔히 말하는 명문대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그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면 탁월한 공부머리가 없고 쏟아붓는 사교육의 그런 경제력이 없다면 아예 포기를 하면 되는 거냐, 포기를 해야 되는 거냐,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은 절대 날 수 없는 거냐, 흙수저는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거냐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여기서 좀 희망을 봤어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미 아이한테 들어간 유전자 DNA는 바꿀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사교육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고마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저는 이걸 정말 믿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그 양에 따라 성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인지적 요소 있죠. 성실성, 성취 동기, 감정 제어 능력,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이런 요소들이요. 상류층일수록 돈이 많은 집안, 머리가 똑똑한 집안일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는 이러한 비인지적 요소까지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세 가지 다 완벽하게 금수저 집안의 아이들처럼 서포트 해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저처럼. 그쵸?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하자는 거예요. 핵심은 저는 그겁니다. 못하는 거 가지고 막 계속 속상해하고 너는 누굴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머리는 내가 준 거잖아요. 머리 타령 그만하세요. 너는 왜 학원을 다녀도 나아지질 않니?
학원이 안 되면 굉장히 네, 고가의 과외를 시키면 되는데 그거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그만 탓하세요. 왜 우리 남편은 돈을 적게 벌어와서 우리 아이는 더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없을까? 그렇게 타령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비인지적 요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요소들을 올려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금수저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음, 저는 뭐, 저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의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나중에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후회? 아, 어릴 때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이가 혼자 공부할 때 더 격려해줘서, 혼자서 성실하게 계획을 짜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줄 걸 그랬다. 나는 학원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 나는 애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공부해서 무조건 서울대 가는 줄 알았지. 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비인지적인 요소, 그리고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엄마로서 할 일은 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망정, 나는 후회 없다. 잘했다. 라고 나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가, 네, 늘어나고 있는가, 혼자 공부하면서 성취를 느끼고 있는가, 네, 그 부분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나에게 무리한 상황들에는요, 그만 생각하세요. 그 생각한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네. 나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우리 집에 혼자 공부하고 싶은 분위기가 있는가. 네. 우리 아이는 점점 더 혼자 공부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아, 어려운 책을 읽다가 막 설명을 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 3일 밤을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처럼 또 저보다 더 힘들게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시키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힘내요. 다 잘 될 거고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 밑에서, 안 하고 정말 딴 길로 가는 아이가 나올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